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담배꽁초 도로 무단투기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한철 대표가 목포 시내버스 노선권 감정평가액을 수용하고 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무안군수의 도민과의 대화 불참이 의도된 불참이 아닌 걸로 확인된 가운데 다음 회동에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늘면서 이들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담배를 피우시는 운전자들 가운데 담배꽁초를 차 유리창 밖으로 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블랙박스를 통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무언가 밖으로 버려집니다. 운전자가 피우던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는 바람을 타고 뒷차량 쪽으로 향합니다. 또 다른 차량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더니 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유유히 차를 운전해 갑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차량 옆과 뒤에서 운행하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들입니다.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피웠으면 자기가 그거 담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시되어 버렸다니까요.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하수구를 막아 빗물 역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남아있는 불씨로 인해 뒷차량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간접 흡연이니까 기분 안 좋죠, 기분이. 솔직히. 보기도 안 좋고.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친 사람 따로 있는. 블랙박스에 찍힌 담배꽁초 무단투기 장면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차량 번호로 인적사항을 특정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5만 원. 올해 10월 말까지 목포에서만 102건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 적발됐고 5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따로 신고 포상금은 없지만 시민들의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고자들이 그런 장면 보고 의식만 있다면 그런 신고는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건수도 조금씩 더 이제 늘어나는 추세.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차창 밖으로 던지는 담배꽁초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도시 미관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국내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순천의 인테리어 전시장에 입점한 지역 대리점들이 본사의 영업 종료 통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걸로 알았는데 최근 전시장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겠다고 나선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기존에 쌓아왔던 고객층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에서 10년 가까이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이정술 씨. 이 씨를 포함해 전남 동부권에서 해당 사업을 해왔던 5명은 2년 전 한 건축자재 대기업이 순천에 문을 연 대형 인테리어 전시장에 입점했습니다. 이들 5개 대리점은 원래 쌓아왔던 영업망을 발판으로 고객 유치와 홍보에 나섰고 인테리어 시공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를 거기에 가서 아침에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저희가 영업을 했습니다. 단지 행사라든가 그리고 그 매장으로 불러들이는 전단지 홍보. 하지만 석 달 전부터 본사는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점과 맺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전시장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문제는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겠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최근 대리점 영업을 이어받을 다른 사업자가 나타난 겁니다. 새 사업자는 전시장 건물을 빌려 다시 임대하는 전대인으로 기존 대리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순천 스퀘어가 생기면서 여수에서 상담을 하던 고객들도 다 순천으로 모시고 와서 순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순천으로 또 유입이 되면서 또 올해 폐점한 다른 지역 전시장에서 같은 업종이 그대로 영업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본사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기업은 심각한 영업 적자로 폐점을 결정하게 됐으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입점 대리점과 계속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시내버스 노선권에 대해 210억 원의 평균 감정가액을 제시했었는데요. 이한철 대표가 노선권 감정평가액을 수용하고 부채를 정리한 뒤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적된 적자를 버티지 못해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었던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 최근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시내버스 노선권 평균 감정액 210억 원에 대해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시내버스 사업을 목포시에 안전하게 양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하지만 시민공론화위원회가 태원유진의 버스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손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노선권 평균 감정액보다 더 낮춰서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편 이 대표는 노선권 매각 금액은 임직원 360여 명의 퇴직금 143억 원을 우선 상환하고 은행 부채 등을 갚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목포시가 요청한 비상경영체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시내버스 종사원들 고용 승계에 대해서도 목포시 등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의 새로운 시내버스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목포시의 시내버스 신규 사업자 모집에 저나 저희 가족 그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이한철 대표 개인 소유의 차고지 임대와 100여 대가 넘는 버스를 사들이는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은 상황. 목포시는 오는 21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노선권 개편과 준공영제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무안군수가 공론회장에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2시간 동안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무안군수를 함께 만나러 가기로 하는 등 무안군 설득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전남지사와 만찬 자리를 취소했었던 무안군수가 이번에는 전남지사와 회동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지역사회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무안군수의 도민과의 대화 불참은 전날 군수가 행사장을 점검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범대위의 군청 출입구 봉쇄를 핑계로 한 의도된 도민과의 대화 불참은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도 올해 8월에서 9월 도내 11개 시군으로부터 배추 작목 전환 신청을 받아 305헥타르 451개 농가에 사업비 14억 원을 지원해 재배 면적을 감축했습니다. 시군별 재배 감축 면적은 해남 254헥타르, 영암 17헥타르, 진도 13헥타르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김장성 수기인 11월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배추 가격이 전년보다 33% 높은 6,345원에 거래돼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배추 재배 면적 감축이 수급,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온 걸로 분석했습니다.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 3,000건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감사 행사를 전개했으며 시청위원 간의 고향사랑기부제 대표 답례품을 전시하고 홍보 자료를 비치했습니다. 목포시는 연말정산 골든타임에 맞춰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에 집중하는 한편 12월 중 기부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답례품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공공개발과 관련해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후 활용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 개발을 맡고 있는 항만공사에 용역 결과를 전달하고 핵심 시설에 대해 개발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 회의. 이 자리에서 여수시는 넉 달간 진행한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공사 측에 박람회장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건의했습니다. 먼저 기차역과 크루즈부두 인근에는 컨벤션 센터와 숙박, 상업시설, 복합 환승센터 등을 건립하고 국제관 건물은 쇼핑시설과 야시장 등을 갖춘 상업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주재관과 비고시설 일대에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연장과 관광터널 등을
엑스포장과 인접한 부두에는 마리나 시설을 건립하는 게 용역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컨벤션 센터와 숙박 시설이 포함된 구역은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5천억 원 이상으로 산출돼 용역업체는 민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과 사업자 선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박람회장 개발은 오는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 활성화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컨벤션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구역에 대한 조기 개발을 항만공사에 요청했습니다. 10년 동안 공백을 저희가 또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CNT 2호 단지만 해서 내년부터라도 추진 방식을 결정을 하고 그 절차대로 해서 2028년까지는 다 완공되는. 항만공사는 여수시의 자체 용역 결과와 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내년 5월부터 시작될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목포 MBC 기획 보도입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 현장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농어촌 풍경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의 한 배추 농가. 앉아서 배추를 뽑고 트럭에 싣고 작업을 하고 있는 인력 모두가 외국인입니다. 배추를 포장하고 하우스 작업까지 이 농가에 고용된 노동자 50여 명이 모두 외국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들고 외국인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 사람들은 일을 않고 외국 사람들이 없으면은 시골 일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전남 영광의 한 선착장. 통발 조업을 위해 선박에 오르는 선원들, 한가득 싣고 온 수레를 끌고 내리는 인력들, 모두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bekerja di Korea Selatan, bekerja di daerah Pulau Anmado, di bagian kapal tongbal, nakji tongbal. 올해 3분기 기준 전남 지역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6,500여 명.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인 7,600여 명까지 포함할 경우 14,000여 명에 달합니다. 농축산업 종사자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 노동자는 10년 전에 비해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도 어업 활동도 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가 늘고 근무 기간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Korean government to extend more, a lot of months or year, like an E9 visa from EA. So if they hear us, so please. 앞으로는 뭐 5개월, 3개월 이런 수정이 아니고 2년, 3년 채야 장기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시 버스 임차료, 통역비, 마약 검사 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선 기숙사와 의료비 지원 등 보다 현실적인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돕고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들의 전담팀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지정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축제를 위해 연중 수질 관리에 힘쓰고 축제 기간 봉사자로 활동하는 등 참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도 수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지정축제에 선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홍보 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등 전문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습니다. 전남인재개발원과 국립남도국악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등 4개 교육연수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우수 강사 상호 지원과 함께 교육 자원, 콘텐츠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2024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강의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적극 상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목포항 발전협의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협의회는 목포항 개발과 주요 현안 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핵심 산업 육성 방안 협의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정기적으로 목포항 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신규 시책과 제도 개선 과제 등 안건을 발굴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예산 확보 활동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래 첨단 농업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등이 펼쳐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산업을 융복합한 첨단 농업 직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와 국립첨단농산업진흥원을 건립해 농업의 디지털화를 선도할 방침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진도군이 성탄절을 앞두고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의 정서적 지지와 성장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 진도 산타 원정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민관 기관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금과 소국과 간식 등의 성탄절 선물들이 전달됐습니다. 전남학생의회는 하반기 정기회를 갖고 교권 존중 실천 학생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언문을 통해 교사의 교육 활동과 생활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전남학생의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전남교육청 교육인권 조례 제정 등 정책 12건의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우리 지역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우선 내일까지의 양을 보면 목포와 전남 서부에 최고 15cm, 전남 북서부 많은 곳은 최대 20cm 이상이 되겠고요. 전남 북동부 지역도 최대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눈발이 매우 강해지겠고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날도 추워집니다. 다시 한기가 남아하겠고요. 내일은 목포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모레는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의 사고와 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기온 한평 영하 2도, 영업은 영하 1도로 춥고요. 낮에도 0도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에 해남이 0도, 강진은 영하 1도로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1도에 머물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강호도의 낮 기온 1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한때 눈 또는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2.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저녁 8시 18분입니다.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등 스마트홀로 우리 아이 교과 맞춤 웅진 스마트홀.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젖은 모발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가열된 플레이트 없이 바람으로 투인원 기능으로 빠르게. 내가 공부하는 이유? 공부할수록 성적이 오르니까.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내가 꿈꾸는 삶을 살 거니까. 내신부터 수능까지 어떤 이유든 메가패스. 배터리가 다 되어 쓰러진 가슴 아픈 사건이군요. 하지만 에너자이저 얼티메이트 리튬을 만나면 아주 오래가죠. 최고 9배 더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AA 건전지. 사건 해결 완료. 맵슐랭 피자? 매워. 맵단이 몰아치니 요대갑 될 수밖에 없는 맛. 맛있어. 비렉스 안마베드. 안마의자의 강력한 힘을 더 강력하게. 주무름과 두드림을 더해 더 완벽하게. 혁신적 안마베드의 완성. 코웨이 비렉스.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저 안 시켰는데. 그냥 먹어. 배가 불러야 일을 하지. 얼른 먹어. 알았습니다. 2인분인 것 같은데? 내가 손이 커서. 당신이 힘든 순간에 늘 힘이 되는 존재가 있듯이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100세 시대. 그런데 마음껏 움직이는 건 몇 살까지? 건강, 관절에 달렸다. 관절에 생크릴을 주자. 크릴 오일 등 3중 복합물로 부드럽게 하루 하나 작은 캡슐로 간편하게 관절에 생크릴.